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리논술 강사 박진아라고 합니다. 제가 요게 제 책자고요. 제가 제 소개를 이제 올라운드 베테랑이라고 해놨는데 그 이유가 제가 좀 반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Y반 그리고 그다음 S반, H반, 미적반까지 해서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올라운드 베테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선 Y반 같은 경우는 연세대 고려대를 이제 목표로 하는 반이고요. S반도 연고 서성한 중경이시 해서 연고대가 들어가는데 Y반과 S반의 차이는 Y반은 그 연대 중에서도 중간 이상과 있죠. 그 어머님들 연대 같은 경우는 과가 상위권과랑 하위권과가 합격 컷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학생들의 레벨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좀 이제 좀 상위권, 중위권 그 이상과를 준비한다. Y반이고요. S반 같은 경우는 서성한 중을 사실은 내가 쓸 거다. 근데 연고대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연고대에 그렇게 높은 과를 쓰진 않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위한 S반. 그리고 이제 H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든 경희권도홍을 쓰고 싶다. 근데 서성한 문제를 푸는 게 부담스럽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제 되게 다양하게 보잖아요. 요즘에 문제가 되게 많이 쉬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 논술의 길에 이제 합격자 평균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아직 발표를 안 한 학교들은 실어놓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3년 평균을 봤을 때 추세 자체가 되게 문제가 쉬워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면 당연히 높은 반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 근데 나는 경희권도 홍이라 너무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굳이 어려운 문제를 풀릴 필요가 없어요. 합격자 평균이 이제 80점, 90점. 작년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너무 약간 비정상적으로 많이 쉽게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뭔가 더 어려운 문제 푼다라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무난한 문제를 실수 없이 내가 써내려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포인트라서 그래서 이제 H반, S반은 다른 반이에요. S반은 이제 서성한 네, 서성한까지는 무리다. 근데 경희권동 가고 싶다 하면 이제 H반이고요. H반과 미적반도 완전 다르죠. 뭐가 다르냐? 여기는 수준 차이가 조금 나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H반은 경희권도홍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미적, 기하, 확통 모두 다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미적반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미적인 대학이에요. 미적인 대학이라서 학생들이 다들 이제 여기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규반 온 학생들 딱 보고 지금 너의 수준은 기하, 확통까지 할 때가 아니다. 너는 미적만 집중적으로 파서 미적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이제 설득시켜서 이제 좀 전반시키고 그래서 미적반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이 그 학원에 그냥 출석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실력이 상승이 돼야 되잖아요. 실력이 상승이 되려면 본인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본인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는 없어요. 저희 반에는 없는데 처음에 학생들이 Y반과 S반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력 자체는 2, 3등급인데 Y반, S반에 들어와요. 왜? 연대를 너무 가고 싶으니까. 연대를 너무 가고 싶다. 이제 연대 과학논술 들어와서 이제 그런 학생들 좀 줄어들었겠지만 무조건 상위권 대학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마음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실력을 쌓고 너가 실력이 올라가면 내가 윗반 올라 주겠다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단기간 안에 실력을 쌓긴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근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저는 또 뭘 보냐면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봐요. 어떻게 푸는지 보고 딱 보면 이 반에 맞지 않는 학생이다라는 애들은 티가 나요. 한 3번 정도 보면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려 보내는 학생도 있고 내려 보내는 학생도 있고 해서 너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수업을 들어라라고 설득해서 맞는 반에 넣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 수업 및 특징을 하면 저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저는 딱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Y반부터 시작해서 미적반까지 다 똑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스스로 풀어야 돼요. 스스로. 그럼 수학을 스스로 풀지 남이 푸나요? 아시죠? 학생들이 상위권 애들은 잘 안 그래요. 상위권 애들은 스스로 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에서 중상위권, 중위권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냥 공부하는 이제 기분을 느끼고 이제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서 본인이 이제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으니까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많이 안타깝지만 체화되어 있어요. 이 학원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그게 더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Y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Y반 풀어라. 그럼 막 풀어요. 막 풀어요. 근데 내려가서 미적반 정도 되면 가만히 이렇게 푸는 척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가보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선생님 왜 나한테 오지? 근데
뭘 기다리는 거냐면은 제가 해설해주게 기다리는 거예요. 해설해주게 기다리고 그거 필기해 가고 집에 가서 문제 한번 읽어보고 해설 한번 읽어보고 본인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공부했다 착각하고 집에 가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백날 공부해도 그렇게 백날 공부하면 수학 잘하긴 어려워요. 잘하기 어렵고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고쳐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고쳐야 되고 물론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 스스로 풀려고 노력하게끔 최대한 스스로. 자, 우선 뭐 반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겠죠. 이제 Y반 학생과 뭐 S반, H반, 미적반의 학생들의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우선 저는 그 학생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반의 수준에 맞는 문제 줘요. 근데 문제만 딱 주는 게 아니라 뭐 우선 H반, 뭐 미적반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특정 개념을 주고 바로 풀어라. 그러면 학생들이 풀기 어려워요. 근데 그 개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되게 1단계 쉬운 문제를 줘요. 그 바로 다음에 바로 밑에 2단계 문제를 줘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3단계 문제를 줘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풀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1단계 잘 푼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지금 2단계에서 풀렸으면 뭐 1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다. 뭐 3단계에서 막혔으면 2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주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풀어요. 1단계 풀고 왜 비슷한 개념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잘 풀거든요. 근데 S반 학생들한테 3단계 문제 갑자기 주잖아요. 그러면 S반 학생들이 의외로 3단계 문제를 갑자기 주면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낮은 반 학생들이 1단계 문제 풀고 2단계 문제 풀고 3단계 문제 풀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올라오는 거랑 갑자기 한 단계도 윗반이라 하더라도 3단계 문제를 주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갑자기 어떤 개념을 풀어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단계별로 접근하면 상당히 학생들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그죠. 기억이 오래 가죠. 우리가 지금 당장 시험 칠 게 아니잖아요. 시험은 언제 쳐요? 11월에 치죠. 6개월 뒤에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해 라고 한다고 해서 6개월 뒤에 그거 절대 풀 수 없어요. 그거 본인 스스로 문제 안 풀잖아요. 6개월이 뭐예요? 일주일 뒤에 와서 다시 풀라라고 해도 못 풀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게 진짜고요. 저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알면 천재예요.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알면 천재죠. Y반 애들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 알아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를 10번 정도 가르쳐야 애들이 그 기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기억이 시험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단계별로 많이 해서 최대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디테일한 피드백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마다 못 풀고 있는 그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피드백을 줘요. 너는 지금 첫 줄에 뭘 잘못했어. 너는 지금 문제를 잘못 읽었어. 해서 다 피드백을 주면 애들이 그때부터 다시 풀어요. 그냥 풀고 틀렸어. 넌 이거 문제 잘못 이해했어.가 아니라 그냥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잘 풀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가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업 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최대한 스스로 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복습을 제가 어머님들한테 보내요. A, B, C, D, F라고 보내는데 그 학생들이 학원을 또 오래 다니니까 뭘 잘하냐면 일단 혼날까봐 엄마한테 F라는 게 날라갈까봐 흉내내서 숙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해오긴 해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해 못했어요. 이게 해설이 진짜 이상하게 적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설을 한 적이 없는데 학교 해설 그대로 다 따다 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제는 A로 나가겠죠. 그거는 복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F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A를 주긴 주는데 복습은 지난 시간 내용을 본인이 숙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잘 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40~50% 정도 넣어놔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어머니 애들이 공부할 때는 오래 못 앉아 있는데 게임할 때 오래 앉아 있죠. 게임 안 하나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할 땐 되게 오래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래 앉아 있는 이유가 게임은 보상이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즉각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복습을 제대로 했으면 잘 풀 수밖에 없는 문제를 넣어줘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처음에 왔을 때 숙제 잘 안 하거든요.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있고 원래 숙제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안 하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그게 3회, 4회가 가면서 아 진짜네. 이거 지난 시간 거 그대로 나왔네. 이거 지난 시간 거 복습했으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네. 그런데도 내가 또 못 풀었네. 이게
한 달 정도 반복이 되고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슬금슬금 숙제를 해와요. 왜냐면 숙제를 해오면 내가 다음 시간 풀 수 있는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또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복습 안 했다는 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제가 백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습을 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의논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반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수학을 기초해서 수리논술 합격까지. 미적반은 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미적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근데 수학에 있어서 잘 모른다는 거는 거의 아예 모르는 거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100% 중에 90%를 알고 있으면 90점, 80점 맞겠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5개념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적반 같은 경우는 5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뭔가 아주 잘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다 까먹었대요. 왜 다 그렇게 까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대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수학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대부분 방정식이랑 함수 위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를 미적도 계속 함수로, 물론 그게 칼큘러스긴 한데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계산한다, 이런 식이 이제 미적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시키기도 하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이 개념이 왜 생겨났고 이걸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고 실제로 본질은 이건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논술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무엇이다 라고 좀 역사적인 좀 그런 배경들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5개념을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요. 미적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5개념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로 5명 중에 1~2명 정도는 그런 5개념 비슷한 거 갖고 있거든요. 근데 5개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요. 5개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학생들이 수학이 버겁기 때문에 전체를 볼 줄 모르고 가장 핵심적인 요 부분, 그렇게 말해봤자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수능에서 많이 문제를 내는 유형이 있어요. 그게 약간 정답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수능에서 많이 내는 유형에서 살짝 문제가 비틀어서 나오면 그러면 그 부분이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5개념을 갖게 되는지 또 짚어서 설명을 하면 그것도 잘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기본부터 이제 5개념 같은 거 다 수정해서 끌고 가는 반이 미적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반이랑은 완전 질적으로 다르죠. Y반 같은 경우는 5개념 기본 반복 이런 게 없고 Y반은 거의 잘하는 애들을 모아놔서 잘하는 학생들을 더 잘하게 약간 팀수업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잘하는 애들한테 적절한 문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적절한 문제와 그냥 적절한 피드백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게 Y반인 거고, 미적반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끌고 가면서도 약간 제가 이제 리드하는 반이 이제 미적반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끌고 갑니다. 자,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제 강의하고요, 모의논술하고 해설을 하는데 저는 주제별로 강의해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1시간씩 3일 하는 거랑 3시간 하루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어머니께 3시간씩 3일에도 부족한데 그럼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3시간씩 하루 하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1시간은 좀 찔끔 하다가 그만두고 찔끔 하다가 그만두고 찔끔 하다가 그만둬요. 수학이란 게 그렇게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내가 한 과목을 파야, 3시간 너무 짧지만 뭔가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파야 그때 얘가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강의를 해요. 주제별로. 그래야 내가 오늘 미분에서도 어떤 특정 파트를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집중적으로 파야 미분이 뭐구나. 적분도 특정 범위를 집중적으로 파야 적분이 뭐구나. 그거를 11주 동안 하고 다양하게 섞어서 푸는 거는 파이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파이널 가서. 그래서 저는 주제 강의,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치고 그리고 해설하고 그리고 모의논술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대면 첨사 그리고 숙제 그리고 질의응답 받고 있습니다. 모의논술 결과는 M테스트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원서 상담은 아까 김지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캔본을 다 떠요. 학생들 첨삭한 거 스캔본 다 뜨고 제가 이제 원서 상담 전날 하루 종일 그걸 봐요.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어느 대학이 가장 적절할지 잘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상담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서 상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